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만약 높은 점수를 줬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만약 점수를 깎았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요? 성적, 외모, 성격, 집안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기타. 나는 내가 좋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싫어.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가 말합니다. 저는 제가 별로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그렇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은 특별히 잘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관심사라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A의 부모님은 그런 A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A야.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면 어떠니? 너는 이미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야. 자, 이 말이 A에게 꿈과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그래, 나는 오늘부터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게 도와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A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얌전히 거부할 수 있어요. 혹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닭살 돋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했고 엄마나 아빠가 예쁘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의 칭찬은 그건 엄마 아빠 자식이니까 그렇지. 라면서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슬픈 현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중요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미있게도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의 평가보다 또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엄마의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는 칭찬과 친구의 야, 너 오늘 좀 예쁘다. 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기분 좋은가요? 선생님의 땡땡아, 너 시험 성적 잘 나왔더라. 열심히 했구나. 친구의 야, 너 성적 완전 올랐더라. 부럽다. 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만족스러운가요? 대체로 많은 친구들은 친구들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냐하면 부모님 혹은 어른들로부터 독립하여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성세대로부터는 독립하고 또래 친구들 영향을 통해 내 세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래와 잘 지내고 싶고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겠죠? 하지만 이때 안타까운 점은 타인과 잘 지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음쌤 소진쌤입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는 두 가지 실수. 정리해보면 따란! 거절 못함과 요청 못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에? 연기를 하라고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설명해 볼게요. 한 편은 제발이란 말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은 안 돼 라는 말만 할 수 있어요. 제발은 부탁하는 말이고 안 돼는 거절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시부터 보고 갈까요?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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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잘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제발이라고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은 안 돼 라고만 하실 수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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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척 어색하고 창피하셨죠? 그런데 창피함은 잠깐 접어두고 여러분들은 제발이 더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안 돼가 더 어려우셨나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둘 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주변 사람들은 다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라고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옆에 친구들에게 잘 전수해 주십시오. 형님. 어쨌든 오늘은 한 가지를 어려워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왜 거절이 어려운지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유독 그것이 심해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거절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고 해서 갔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왜 찝찝하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나? 아닌가? 하고 싶은가?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를 때 적절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면 혹은 대체로는 잘하지만 가끔 못한다면 어떨 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요청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면 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뭔가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요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만약 요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되지, 그게 옳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관계가 틀어질 거야.
그러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등으로 이후의 일을 생각해서 요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요청을 잘 못하는 타입이라면 혹은 대체로는 잘하지만 어떨 때는 못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끙끙거리면서 참다가 폭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몰래 관계를 끊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폭발하거나 혹은 관계를 끊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거절을 못하든 요청을 못하든 결국에는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나는 네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때 적절한 요청과 적절한 거절을 해야지만 내가 원래 원했던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잘 거절하기. 친구와 함께 조별 과제를 해야 합니다. 친구가 자기는 학원 숙제가 많다며 나보고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잘 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첫째,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합니다. 혹은 빠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냉큼 예스 하지 말고요. 이게 안 될 경우 그래 하면서 원하지 않는데 떠안게 되지요. 둘째, 상대의 입장도 공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대체로 거절을 잘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은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숙제가 많다는 친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친구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 잠깐 친구의 마음에 공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욕하면서 떠안게 되니까요. 셋째, 나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단호하기만 하면 왜 정색하고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또 너무 부드럽게 하면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수 있다 여지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네가 해.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네가 해.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네가 해. 잘 요청하기. 친구와 함께 조별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친구에게 부탁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잘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첫째, 그동안 나는 웬만한 일은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경험해 왔기에 나의 요청에 질리지 않았고 매번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요청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될 경우 말도 못 꺼내겠죠? 둘째, 요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을 싫어한다거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거나 영원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아니야 됐어 라면서 바로 포기하게 되겠죠? 셋째, 나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다면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요청하세요.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너무 징징거리면 상대에게 부담 줄 수 있고,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안 돼. 제발. 너무 강압적이면 상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말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번만 네가 해줄래? 주말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번만 네가 해줄래? 주말에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번만 네가 해줄래?